안녕하세요. 법무부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뺑소니 절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뺑소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A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운전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B 운전 차량에 부딪혀 B에게 요치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A가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현장에서 도주하였을 경우 뺑소니인가? A가 비록 음주운전은 하였지만 과실은 없죠. 과실이 있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는 B죠.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과실이 없음에도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현장에서 도주하였을 경우 과연 뺑소니의 죄책을 지는가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A가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역가하자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마치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목격자로 행세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인가? A는 사고를 내고 119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119 구급차가 출동해서 피해자를 후송을 했고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하고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다만 A가 잘못한 것은 마치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목격자로 행세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인데 이 경우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A가 그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자 음주운전임이 들키지 않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자신의 차에 두고 50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약 10분간 소폭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A는 뺑소니인가? A 차량에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A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고 슈퍼마켓에서 소폭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걸린 시간이 약 10분 정도 되는데 그 10분 동안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뺑소니는 속칭이고 실무적으로는 특가 도주 차량이라고 불립니다. 뺑소니를 더 세게 처벌한 이유는 첫 번째는 교통의 안전 때문입니다. 뺑소니는 도주를 의미하는 건데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3차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뺑소니를 더 세게 처벌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면 피해자의 생명 내지는 신체 상해의 확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확보가 뺑소니를 더 세게 처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건은 피의자 과실, 도주, 피해자 상해 또는 사망입니다. 피의자 과실, 사고가 난 데에 피의자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피의자 과실이 아니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도주는 사고를 누가 낸 것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도주를 해버리면 사고를 누가 낸 것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상해 또는 사망, 요치 2주,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상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치 2주는 어느 누구나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요치이주 상해 진단서는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치이주 진단서는 상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치이주 진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뺑소니 처벌 규정은 특가법에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후 도주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죄하고 법정형이 같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단순 도주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에서 3천만 이하의 벌금, 양자택일입니다. 자, 이것이 뺑소니의 양형 기준입니다. 인터넷에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뺑소니의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감경, 기본, 가중, 구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양형 기준표에 있는 건데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보다 많으면 감경 구간으로 갑니다. 반대로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많으면 가중 구간으로 갑니다. 감경 요소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등입니다. 또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요치 2주 내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되겠죠. 그리고 처벌불원,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또는 피해자가 자수한 경우, 이런 경우가 감경 요소입니다. 가중 요소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영구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법 단서 위반의 경우, 동종누범, 즉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중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양형 기준을 다시 보면 치상 후 도주의 경우 가중 구간은 1년에서 5년입니다. 치상 후 유기 도주의 경우 가중 구간은 3년에서 7년이고 취사 후 도주의 경우 가중 구간은 4년에서 8년입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4년의 실형을 살아야 됩니다. 치사 후 유기 도주의 경우 가중 구간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최소한 5년을 살아야 됩니다. 많게는 10년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래 되면 직장을 잃겠죠. 가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사망했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래서 뺑소니는 절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 그리고 가족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음주운전이든 무면허 운전이든 또는 보험에 가입됐든 안 가입됐든 불문하고 무조건 멈춰가지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119, 112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A가 그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 차량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의 경추부 염자상을 입게 하자 음주운전임이 들키지 않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자신의 차에 두고 50m 떨어진 슈퍼마켓에서 약 10분간 소폭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A는 뺑소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 원심은 무죄가 선고되었거든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유를 볼까요? 피고인의 승용차는 강력한 충격으로 폐차지경에 이를 정도로 부서져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나오고 불꽃이 났고 승용차 전면 하반부에 윤활유가 나와 길바닥에 흐르고 있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차량도 그 파손 정도가 매우 심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사상을 당하였으리라는 사정이나
당시의 현장이 매우 급박하였다는 사정을 능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피해자들을 구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해가지고 다시 술 먹고 돌아왔죠. 그래서 도주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과 피해자 인체가 부딪힌 사안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세울 듯 말 듯 해서 주춤주춤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렸다. 피고인은 지금 그 사고가 난 줄 알았죠, 그죠? 피해자의 점프가 찢어지고 오른손과 오른무릎에 찰가상이 있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부서져 있었다. 이건 피고인이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사고가 심했습니다. 그랬다면 구호 조치가 필요한데 그냥 갔다면 뺑소니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다리를 절면서 도로를 건너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는 그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익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다 라는 것이 하급심 판례입니다. A가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역가하자 119가 경찰에 신고하고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줬다. 자, 사고가 난 후에 119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했다. 피해자가 구호가 됐죠, 그죠?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줬다. 이러면 도주는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마치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목격자로 행세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건이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 외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기됐다. 그럼 이거를 상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설사 상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구호가 필요한 상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뺑소니가 아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행 속력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또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 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 지점에서 150m 내지 200m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 현장 쪽으로 50m 정도 되돌아오다가 자, 이는 보면 지금 사고 현장에 바로 정차할 수 없었던 것이 눈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공사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한 150m에서 200m 전진하다가 정차하고 되돌아오고 있었죠, 그죠? 이건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뒤쫓아온 시민과 마주쳐서 그와 함께 사고 현장에 가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설치한 이유 때문에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도로변에 주차 후 문을 열다 자전거의 핸들을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다. 자, 이 사안은 정차를 했어요.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차 후 문을 열다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구호를 해야 되는데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선행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가한 후 현장 이탈의 경우 피해자 역가 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입장이 없는 한 뺑소니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아까 제가 그 뺑소니의 구성요건 중 한 개가 사망이죠, 그죠? 사망은 당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선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충격돼 가지고 도로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당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즉 검사는 당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입증이 가능하겠습니까?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무죄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A와 피해자가 같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피해자의 행방을 묻다가 실패하자 사무실로 돌아온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는 사고 야기자로서 취하해야 할 구호 의무는 모두 취하했으므로 뺑소니가 아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해자 A하고 피해자와 같이 응급실로 후송이 됐어요. 그러면 구호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그러면 과연 A가 경찰에 자수할 의무가 있는가? 가 문제가 되는데 자수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이 100%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쌍방 과실입니다. 8대2, 7대3. 이 사건에 있어서 과실이 2 또는 3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으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해야 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라는 겁니다. 자, 사건 1 볼까요? A는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과실은 없습니다.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A가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현장에서 도주하였을 경우는 뺑소니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148조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조는 과실이 있든 없든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해야 되고 사건 현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A가 뺑소니로 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148조로 처벌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